특히 남부지방의 비 피해가 컸습니다. 섬진강을 막아주던 제방이 무너져서 한 마을이 침수되고 가축, 특히 소들도 둥둥 떠내려가는 피해까지 이어졌고 많은 분들이 실종되거나 사망하는 기록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는 겁니다. 태풍 장미의 예상 경로도 저희가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히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국민 여러분 단단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5호 태풍 장미의 이동 경로 보고 계시는데요. 일본 밑에서 발생을 한 태풍이 우리나라 남단으로 점점 접근을 해서 10일 3시경에 부산에 상륙을 합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그리고 내일 새벽이면 한반도를 빠져나가서 일본과 또 우리나라 사이로 빠져나가다가 11일 내일 오후 3시에 소멸이 되는 경로입니다. 우리나라를 관통하기 때문에 상당히 특히 부산 지역과 특히 남부 지역, 전라남도, 목포 우리 시민분들의 걱정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많은 비가 내려서 주말에 수위가 높아진 데다 땅과 여러 제방 등이 취약해진 상황에서 이 태풍 장미를 잘 견뎌야 될 텐데 그냥 무사히 아무런 피해 없이 일본 바다 쪽으로 그리고 우리 동해 쪽으로 잘 넘겨야 할 텐데 라는 걱정이 큽니다. 부디 무사히 이 장미가 살금살금 지나가기를 바라보면서 단단히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역대 최악 그리고 최장의 장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 재산피해도 그만큼 컸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 7일부터 이틀간 남부지방에 400mm가 넘는 폭우, 말 그대로 폭우, 강우 내렸습니다. 낙동강과 섬진강을 막고 있었던 둑, 아슬아슬했거든요. 찰랑찰랑했거든요. 그 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3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한 마을 자체가 이 둑이 터짐으로써 불어난 강물이 마을로 쏟아져 내렸고요. 마을 지붕까지 잠기는 정도의 한 마을이 아예 잠겨버릴 정도의 큰 물피해가 있었습니다. 14명이 돌아가셨고 실종됐고 인명피해까지 잇따랐습니다. 그제 8일 섬진강이 범람해서요. 전남 곡성과 구례 지역 일대 농경지 주택 등의 침수 피해가 심각했고요. 전남도가 잠정으로 집계한 피해 상황은요. 농경지 피해 면적 6,836헥타르, 닭, 오리, 돼지 등 가축 21만 7천여 마리가 폐사된 상황입니다. 어제는 낙동강 본류의 뚝이 불어난 강물을 견디지 못하고 50m가량이 붕괴돼서 창녕군의 주민 369명이 고립이 됐어요. 경남 하동군의 화개장터,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 화개장터 일대가 침수된 게 무려 32년 만의 일입니다. 유명 관광지인 화개장터, 저도 가봤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앞두고 우리 시장 상인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 좀 극복해보고자 기다렸던 여름철 성수기 준비 맞이였는데 32년 만에 침수되면서 막대한 재산 피해 그리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었습니다. 걱정입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이게 장마가 길어지면서 군데군데 타격을 주고 있어요. 수도권, 중부지방, 이번에는 조금 더 아래쪽까지. 태풍이 장마가 훑고 간 느낌인데 여기에 오늘 태풍까지 온다? 걱정입니다. 예, 걱정이 크죠. 지금 내일 모레까지 장마가 이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최장의 장마가 됩니다. 비만 많이 내린 게 아니라 그만큼 피해도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장마로 인해서 실종되거나 사망된 사람이 10명에 이릅니다. 이게 2011년 이후에 9년 만에 최악의 지금 장마다 이렇게 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얘기한 것처럼 오늘 태풍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통영 지방을 통해서 포항으로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무엇보다 이미 비 피해를 입은 곳에 또 많은 비가 올까 봐 걱정인 거죠. 그렇게 되면 국권 엄두도 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국권 의지 자체가 꺾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고 있고 무엇보다 산사태가 또 한 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다 산사태로 나고 있는 건데 가뜩이나 집안이 약해진 상황에서 토요일에만 보니까 55건의 산사태가 났더라고요. 지금 8월만 들어서 600건이 넘는 지금 산사태가 있는데 또다시 비가 많이 오고 또 특히나 강풍까지 분다고 하면 산사태가 또 일어나서 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각별히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주말 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고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취재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남 광양시의
섬진강을 막고 있었던 제방이 붕괴된 모습입니다. 정말로 처참한 모습이에요. 종잇장 잘라지듯 이렇게 제방이 뚝 끊겼습니다. 주변 마을은 당연히 이렇게 침수가 됐고요. 섬진강 물이 쏟아져 내리면서 지붕만 동동 떠 있는 모습입니다. 안타깝습니다. 전남 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시가 완전히 잠겼다. 보트를 타고 사람을 구조하는 모습 보고 있고요. 골목골목 여기저기 물이 쏟아져 내려온, 물이 차 들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수까지 물에 잠긴 모습, 전남 구례군의 비 피해 상황입니다. 광주 북구 금곡동에도 비 피해가 컸는데요. 계곡이 아니에요. 그냥 마을 골목입니다. 이렇게 회오리 치는, 마을 골목에 물이 불어나서 계곡처럼 회오리 치는 모습,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전남 곡성군에도요, 비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렇게 산사태로 큰 피해가 났습니다. 일순간에 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뒤에 있었던 튼튼했고 멋졌던 뒷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마을 토사가 마을을 덮친 모습. 강원 철원군에는 태양광 시설이 종잇장처럼 휘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정부가 야심차게 설치한 태양광 시설, 이 패널들이요, 정말로 종잇장처럼 구겨졌어요. 충남 천안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막대한 피해 어떻게 할까요? 태양광 시설들이 특히 이번에 비 피해가 큰 상황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윤태구 실장님, 이 뚝이 한번 터지니까 정말 무섭네요. 평소에는 참 듬직했고 튼튼하고 그 위에 사람도 지나다니고 차도 지나다녔던 정말 강한 뚝이었는데 그 섬진강을 지키던 뚝이 이 옛날 속담에요. 예. 그런 말이 있어요. 한 달 가뭄은 견뎌도 3일 장마는 못 견딘다라는 맞아요. 말이 있거든요. 예. 이게 가뭄도 힘든데 장마는 쓸어가지 않습니까? 또 둑이라는 건 물을 막았다가 그게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뭐 몇십 년 만에 강수량, 강우량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 우리가 평소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 그리고 보통 이런 대비를 할 때는 막 어느 정도의 수위, 이 정도까지는 올 것이다라는 정도로 대비를 하는 거지 무작정 이렇게 높여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을 지금 넘쳐버린 거니까 지금 이게 뭐 비가 좀 그쳐야지 이 뒷감당을 좀 하든지 수습을 하든지 할 건데 비가 그치는 게 첫 번째지 뭐라고 손도 못 대는 상황이네요. 지금 이 화면이 윤태구 실장님 섬진강 뚝이 무너진 화면 맞죠? 그렇죠. 예, 위에 지금 도로가 아예 유실이 됐어요. 그리고 사실 보통 뚝을 지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그 밑으로도 강하게 기초공사도 하고 그 위에 튼튼하기 때문에 버텨왔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큰 위에 이제 댐 같은 것은 물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예. 댐은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니까 방류를 하는데 그 물을 방류하고 비가 오고 하는 것들이 모두 이제 하류에 있는 뚝, 지천 같은 데로 부담으로 오는 건데 지금 들어오는 물하고 빠져나가는 물하고의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들어오는 만큼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게 감당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비 그치는 수밖에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뚝이 터졌다. 저 섬진강변의 주민들은 평생을 살았던 집과 그리고 가축들 그리고 농사지었던 경작물 모든 것을 다 잃은 상황입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입니다.